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식스트랩의 노진송 대표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기존 산업과 ICT 메타버스 기술을 융합해서 산업 현장의 어떤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 그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현황과 그리고 적용 사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5년 정도 확장현실 기술을 비롯해서 디지털 트윈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ICT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접목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왔고요. 저희 익스트리플은 2009년도 2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각종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해서 산업용 메타버스 플랫폼 솔루션을 만들고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기업 국가대표로 선정되어 있고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로도 이제 참여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이기도 하고요. 독일의 홀로라이트사의 이제 한국 총판으로서 이제 관련된 솔루션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디지털 가상 트윈 가상 세계를 이어서 확장현실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떤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그런 이제 산업 IT 융합 메타버스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고 가치 있고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디지털 트윈 그리고 가상현실, 확장현실 이게 뭐냐라고 또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들도 계실 건데요. 각각에 대해서는 또 많이 이제 들어보시고 해서 또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지만 또 개념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리얼월드 같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상현실, 버추얼 월드 같은 경우는 뭐 컴퓨터나 아니면 가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세계를 갖다가 가상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월드 같은 경우는 현실을 가상으로 그냥 복제해놨다, 형상만 복제해놨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디지털 트윈은 현실에 있는 어떤 그 물리적인 속성, 예를 들면 바람의 세기라든지 뭐 햇빛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물 인터넷 센서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또 가상 공간에 있는 그 껍데기 형상에다가 오브젝트에다가 입혀서 실제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세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역으로 이제 어떤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현실에다가 또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현실은 뭐냐? 이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인터페이스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제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이러한 이제 기술들을 총망라한 형태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리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복합되고 그리고 결합하는 공간,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상호작용하고 공진화 그리고 사회 경제문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메타버스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간다면은 1992년도에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우 크러쉬에서 이제 유래한 컴퓨터 용어로 이제 등장한 거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로블록스라든지 이런
가상 공간의 게임 형태의 것들을 많이 이제 주로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다라고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 가까운 이제 어쩌면 저희가 그 지금 이제 다가가는 개념은 현실과 가상이 융복합화된 그런 디지털 트윈과 확장현실이 접목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머지않아서는 이제 가로등이라든지 기둥 이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현실 세계 모든 것들이 거울 세계에서 실물 크기의 디지털 트윈을 갖게 될 거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사물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맥락이나 의미에서 기능이나 센서 그리고 물리적인 속성을 모두 반영하고 상호작용하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처럼 작동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요소 기술에는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모델링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하고 최적화하는 기술로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각각의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고요. 결국은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구현을 하고, 또 가상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다양한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반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돼서 실제 동기화되고 최적화돼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를 디지털 트윈 기반의 메타버스 세상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다양한 복합 기술들로 융복합되면서 이제 지금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도 이제 많이 이게 처음 이제 언급된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2년도에 언급됐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도 이제 그때 초창기에 사업할 때에도 잠깐 이 관련된 용어가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용어가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잠깐 저희 기억에서 사라졌던 그런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엔비디아 제슨항이 옴니버스라고 하는 그런 엔비디아사의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반의 솔루션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낸 그런 하나의 이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포스트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그런 신 패러다임으로서 메타버스가 언급되고 있고,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제 지금 메타버스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을 하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인터넷 시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연결성이나 이동성, 그리고 상호작용성, 화면 공간의 확장성 면에서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화면의 제약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시초라고 하면은 사실 세컨드 라이프라고 제가 많이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세컨드 라이프도 시초는 아닙니다. 그전에도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실제 정강예실이나 이런 개념들이 1963년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시초라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최근에 이제 회자되는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NFT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세컨드 라이프 2003년도에도 세컨드 라이프에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컨드 라이프에 린던 레빌이 개발한 이제 가상세계 내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화도 있었고요. 린던 달러라는 게 있었고, 물체를 또 제작하거나 거래하거나, 또 내부에서 부동산도 거래하거나 물건을 팔거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가능했던 그런 세계입니다. 현재도 지금 이제 사용해 볼 수 있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강실의 이제 4가지 유형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이, 이번 시간하고는 좀 관련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이제 아이언맨과 같은 그런 확장현실의 메타버스 기술을 최종적으로 꿈꾼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 그 인셉션이라든 그 영화처럼 꿈을 속일 수 있다면은 굳이 이런 확장현실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는 나중에는 이제 필요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뉴럴링크를 통해서 인간의 컴퓨터를 연결해서 초고대역파 대역폭을 기반으로 해서 뇌 기계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숭이한테 이제 칩을 심어가지고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돼지하고 뭐 이제 그 사람한테도 이제 지금 그 내성마비 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술들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산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가 옴니버스를 2020년도 10월 달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언급을 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BMW 그룹의 공장을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현장에 이제 반영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한번 그 옴니버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지금 메시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그 메시에다가 그 팀즈를 또 연동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산업 현장에서 실제 사람을 도와서 일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서로 이동을 하지 않고도 다양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가치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이나믹 365 가이드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또 출시를 2019년도에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조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집체 교육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익히고 현장에 이제 투입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교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확장현실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배우고 현장에서 바로 투입돼 가지고 굳이 교육을 안 하고도 바로바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현장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유사한 이제 솔루션들을 지금 현재 개발해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365 레이아웃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각종 이제 그 공장에 그 어떤 기계라든지 설비 이런 것들을 갖다 설치를 할 때 실제 이제 기초 공사를 하고 거기다 설비를 갖다 놓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 기초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단차가 안 맞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든지, 기계가 들어왔는데 그걸 옮길 때 지게차로 여러 번 떠서 이제 막 옮기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번거로운데요. 그런 것들을 미리 가상 공간에서 설계를 하고 또 현실 공간에 가서 플래닝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이상이 없는지, 사람이 다니는데 이상 없는지, 또는 지게차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니는데 전혀 방해가 없는지, 그리고 다른 기계들과 어떤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증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협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스페셜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툴들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 간 또는 국내 그 원격지 간에 이제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 만나서 뭐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축하 파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실제 코로나 상황에서 독일에 있는 홀로라이트사하고 총판 계약을 이제 이런 가상 공간에서 실제 실행도 하고 이렇게 기념 촬영도 가상 공간에서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제 또 가장 중요시 얘기되는 것들이 디지털미라고 하는 그 메타 휴먼이 있습니다. 메타 휴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예전에는 이제 어떤 고급 스킬이 필요했지만은 그래픽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배워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들도 언리얼 엔진이나 이런 데서 누구나 쉽게 빠르게 이제 그런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작 툴들을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제조 산업에 직면한 상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주요 산업의 현장을 지금 현장은 지금 첨단화, 대형화 그리고 자동화 복잡화되면서 다품종 대량 생산화가 되면서 이제 관리 포인트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현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그 현장은 실제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붕괴라든지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또 실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고 또 그 생명을 앗아간다든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회 트렌드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이제 직면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노동력 부족이라든지 뭐 신입사원 교육이 어렵다든지 인적 오류도 증가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이런 코로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또 증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이제 시행이 되면서 각국의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또 산업을 실제 사업을 하는데 다양한 이제 애로 사항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 또 이제 다양한 이제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교통재해보다 산업재해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산업 현장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전도라든지 추락이라든지 뭐 감전이나 뭐 그다음에 충돌 이런 다양한 낙하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고 사례들이 실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ICT 기술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산업 현장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동화할 수 없는 그런 비자동화 조립 공정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산업 현장들이 열악한 산업 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실제 사람이 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그 안전사고라든지 생산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기가 되고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지금 해결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이런 휴먼 에러로 인한 파장이나 이런 것들은 장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일본에서는 포카요케 기법을 이제 도입을 해서 사람의 실수를 막아주는 이제 것으로 이제 시스템화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 기술로 사람의 부족한 인지 능력을 증강을 시켜 가지고 휴먼 어시스턴스를 통해서 뭐 작업자의 역할도 제고를 하고 작업 효율성을 제고를 한다든지 오류 예방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협업이나 생산 불량 감소, 품질 향상 그리고 관리 업무
그리고 효율성, 생산성 향상, 납기 단축, 그리고 시간 비용 절감, 뭐 이런 효과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사물 인터넷 센서가 있는데요. 메타뷰 RTLS라고 해서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뭐 움직이는 대상체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각종 공정 위치를 추적한다든지 또는 공장에서 사람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고요. 요 RTLS 센서, 사물 인터넷 센서가 저희 확장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과 융복합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확장현실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뷰라고 하는 브랜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메타뷰 아이세이프티, 리모트, 메이커, 다이렉션 이런 다양한 이제 제품들을 저희가 개발을 보유하고 있고 지금 상용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요. 메타뷰 리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조 현장이나 AS 현장 같은 경우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제 전문가 또는 그 작업자가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이런 비대면 상황에서는 출장을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그 면대면 미팅 같은 경우 이렇게 화상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영상 통화라든지 직접 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는 직접 가지 않고도 현장에 있는 작업자와 전문가 간의 어떤 연결과 소통을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을 연결해서 현장에 가지 않고도 빠르게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제 어떤 출장도 줄여줄 수 있고요. 실수나 비용,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생산성이라든지 고객 만족도를 올려줄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지금 기존에는 이제 11시요? 저희 보통 엔지니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출장을 가게 되는데 저희 솔루션을 이용하면 출장을 가지 않고도 여유롭게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해서 다른 일을 보다가 원격 지원 요청이 오게 되면 안녕하세요. 현장에 가지 않고도 현장의 어떤 게 모습을 문제시죠? 스마트 글라스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훤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증강현실을 통해 가지고 작업 지시를 한다든지 서로 의사소통을 갖다가 직관적으로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현장에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도면을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그림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멀티미디어 보내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3D 파일이 있다면 3D 파일 매뉴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조립이라든지 분해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갖다가 좀 더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확인해. 실제 저희가 이제 이런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경상남도 이제 김해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이런데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데 지금 적용을 했었고요. 시간 관계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운텍이라는 회사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적용을 해서 실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고객사가 품질 검사를 하러 이제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이제 납품을 못해서 납기를 못해서 이제 돈도 못 받고 다른 그 또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는데요. 저희 메타뷰 리모트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뷰 그 리모트 렌더링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 산업 현장에서 지금 현재 대부분 다루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런 무거운 데이터를 갖다가 이런 이제 홀로렌즈라든지 그 VR 디바이스 이런 스마트 태블릿 이런 데서 실제 구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적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지금 중간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게 많이 이게 손실이 되는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제가 심각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볼 거를 못 보기 때문인데요.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해결해 줄 수, 그 원격 리모트 렌더링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런 그 상당히 대용량인 엔진도 한 번에 띄워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통해가지고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설계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인트 클라우드라든지 뭐 렌더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리플렉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뷰 아이세이프티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기술을 개발했고 이러한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특정 이제 그 영역에 들어가면은 각종 위험 알림을 이제 줘서 사용자로부터 이제 어떤 안전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이제 또 이런 위험을 알림을 줘서 보다 안전하게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과 확장현실 기술 그리고 가상현실 기술이 그리고 각종 센서 기술이 융복합돼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이제 요거는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실증을 했고요. 이제 현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포스코 케미칼 공장을 진짜 3차원 3D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센서를 부착한 다음에 내 위치가 디지털 공간상에 정확하게 맞는지를 검증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하고 지게차라든지 각종 움직이는 물체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해서 이제 그 영역들이 사람하고 지게차가 가까워지게 되면 이제 알람을 줘서 이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하고도 이제 연결을 해서 CCTV가 기존에는 이제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360도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는 지역으로 빠르게 이제 카메라를 이제 회전시켜 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안전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가 포스코 케미칼에 적용했던 사례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게차와 이제 사람이 이제 지금 뒤섞여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빈 차로 이렇게 갈 때는 이제 상당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짐을 싣고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랬을 때 이런 곡각지대에서 이제 실제 이제 지게차와 사람이 만날 경우 이제 그 위험한 상황이 노출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지금 이제 저희 근로자가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그 지게차가 오고 있으면은 빠르게 오고 있으면은 그걸 감지를 해서 그 스마트 글라스에 이렇게 지게차가 오고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우측 하단에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CCTV가 상당히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줌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게차 운전자한테도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에 어떤 위험 인자가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지금 그 상황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 김이 올라오는 이제 그 곳이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지금 화학 약품이 담겨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센서 영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센서를 통해 가지고 물리적인 가상 센서를 통해 가지고 여기 지역에 들어가면은 화기를 주의를 해라라고 이제 알림을 줌으로써 한 번 더 주지를 해줌으로써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유연하게 이제 또 그런 상황을 갖다가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낙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낙상 지역이니까 뭐 뭐 고리를 채우고 작업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안전고리를 채우고 하십시오 이렇게 행동 요령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떤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비전 피킹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비전 피킹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제조 공정에 보면은 부품을 조립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부품을 또 피킹해 오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픽투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을 적용해서 작업자의 실수나 에러를 막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그런 물리적인 시스템을 다 없애고 확장현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해결해 주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휴먼 에러 방지를 위해서 이제 피킹 공정에서 실제 물리적인 픽투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데서 물건을 가져가고 그 개수만큼 가져가고 불을 끄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마찬가지 이런 대역 지게차 그 엔진 블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요 렉에 붙어 있는 라이트를 통해 가지고 작업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비싼 부분도 있고요. 관리 유지 보수도 상당히 어렵고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도 변경이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을 한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그 물건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스마트 글라스를 끼게 되면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피킹해야 될 개수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부품을 취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 저희 시스템에서는 그런 사항들도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립을 할 때 기존에는 도면만 보고 했다면 이제 도면만 보고 하면은 이제 도면을 이해를 못해서 실제 조립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저희는 3차원 3D 매뉴얼을 제공을 해줌으로써 그런 것들을 실수 없이 조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끝으로 일단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업 대상을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부품이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경로를 이렇게 알려주고 내비게이션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부품에 있는 위치를 렉상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파워 1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렇게 1개를 가져가게 되면은 저렇게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예. 그리고 부품을 이제 가져가서 이제 조립 테이블에 가서 조립을 할 때 이제 3D 메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라든지 PDF 이런 그 각종 매뉴얼을 띄워놓고 그 작업을 할 때 보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D 메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면서 3차원으로 내가 돌려보고 싶은 방향으로 돌려보면서 조립을 함으로써 실수를 예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